예. 학문 산책, 그 154번째입니까? 예, 오늘 예, 154번째. 오늘은 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 현생 인류를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어원을 이제 밝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역사관과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은 지혜라는 말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휴먼이라는 뜻인데, 휴먼. 이 휴먼은 호모라는 뜻인데, 이 호모라는 뜻은 이 습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습지, 습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호모는 바로 바닷물 뻘밭 습지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의 그 어원도 바로 우리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말은 동서원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은 동서원의 뿌리인데, 그 근거는 동국정원의 발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이 이 동국정원의 발음을 통해서 동서원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네팔어와는 사천지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 사전도 이 네팔어를 뭐냐면은 빼곡히 기록해 놨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하고는 앞으로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우리가 이 연방국가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될 매우 귀중한 나라에 속한다. 그 부탄도 있죠. 옆에 부탄도 있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주 있는 그 도낭 지방에도 이제 지금 현재 중국 땅이지만 위구르인들이 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이해될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팔도 토속 사투리가 발음이 바로 이 팔도 연방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될 나라들의 이 사투리와도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 어원을 밝히면, 이 호모는 영어로 후먼인데, 이 호모는 습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습지. 그래서 축축한 곳에 이 바닷물이죠. 호모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이 습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는 바다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뜻이다. 자, 그래서 습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범의 뿌리가 서해 대평원 항해에서 나왔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서해 대평원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서해 대평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가 동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고대사 모두 중원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되겠어. 그래서 식민사관과 이병도의 시대를 마감하고 제야 학자라고 말하는 학자 중심 역사가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심에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을 바로 성현의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성현의 신 공후 강상원 박사님이 계십니다. 예, 또 한 분의 이 성현신 공후 강상원 박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강상원 박사님의 이 범어대사전에서 이 내용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사님의 범어대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애기의 이제 우리가 태장도 양수에서 이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양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은 범어가 된 것은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 이 동해와 우리가 입장에서 본 이 서해가 바로 우리의 그 범어를 만들었던 유전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고대사와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서해 대평원인 지금 현재 서해 이 황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찌들어져 있는 식민사관과 찌들어져 있는 정치 사관과 찌들어져 있는 그 국가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우리의 자주적인 뭐냐면은 국가 정치 시스템인 서구 유럽식 독일 스위스식 그 내각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의 고조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야 문화권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 팔도 연방을 만들고 궁극으로 뭐냐면은 팔국 연방을 만들어가는 이런 웅장하고 웅대한 뭐냐면은 국가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역사관을 바탕해서 이 황국사를 공부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 정치사에서 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의당 대표였던 우리가 노회찬 대표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적인 토대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불경이라고 말하죠. 부산, 그 경남, 울산을 우리가 불경이라 하는데 이 불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야 연맹체의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과 사상,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일제 안에 그 뭐 임진왜란 때 홍위 장군 곽재우 이런 분들이 뭐 정인홍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새롭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날이 저는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수는 바닷물과 같고 우리말의 범어가 된 것은 서해대평원 수수만 년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범어는 동양의 선현들이 우주만상의 천상음을 바탕으로서 한자에 박아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말 자체에 범어 그 자체를 그 한자에 박은 것을 뭐냐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밥 먹다는 것은 우리가 밥 묵다라 그러죠. 밥 묵다. 밥 묵나 그러지. 밥 묵나. 예. 그래서 먹는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푸짐하다 그러죠. 푸짐한 푸라는 것은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푸는 음식을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푸짐하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밥 묵나 그래야지 밥 먹다라고 말하는 것도 먹다가 아니라 밥 묵다 그러죠. 밥 묵다. 밥 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 먹다 그러죠. 기 먹다. 기 묵다 그러죠. 기 묵다. 기가 먹다는 거죠. 이 말은 기가 침묵한다는 것이죠. 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 우리가 그 유명한 상표가 프라다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프라다. 이거는 우리말 빠르다에서 놓은 말이 되는 거죠. 빠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중에서 볼보가 있죠. 볼보. 이 볼보는 뭐냐면은 발브에서 나왔다는 거죠. 볼보는 발다에서 나오는, 발다에서 나왔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옷 한 벌 그러죠. 옷 한 벌. 옷 한 발이 그러죠. 한 발이. 우리가 시집 갈 때 바리바리 사간다 이거죠. 사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짐을 실을 때 한 발이 실었다 그러죠. 한 발이. 그래서 우리가 한벌할 때 이거는 바리와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치마. 치마는 우리가 그 차단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튼 치다 그러죠. 커튼 치다. 차단하다는 뜻이죠. 차단하다. 치마도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단하다에서 놓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웃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니라 몸을 가리는 윗돌이라는 것은 위에 몸을 가리는 윗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걸치다는 옷을 걸치다는 뜻이 있는 것은 웃돌이는 옷을 걸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불교에서 출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는 이 집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번뇌 망상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망성을 떼어버리로 이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출가했다고 해서 부모를 뭐냐면 등한시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가 자식이 찾아왔을 때 뭐냐면은 나는 너와 인연이 끊어졌다는 이따위 불교의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뭐냐면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매몰차고 독선적인지 아마 도교보다도 더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없을 무자의 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앞전에도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무엇인가를 사사시 뒤져보니까 없다는 것이죠. 사사시 더 찾을 수 없는 부분, 사사시 더 알려고 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사사시 더 찾을 수 없다. 사사시 더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찾을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이 본질로 뭐냐면은 본질인데 우리가 침묵한다. 우리가 중도 실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이 말이 맞습니까? 저 말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사사시 뒤집어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우리가 순대 먹는 순대 말하는 거예요. 순대는 순따에서 나온 말로써요. 순따에서 나온 말로써 순따는 우리가 먹는 순대와도 관련이 있는데 흰소하고 배구, 배구는 힐소죠. 힐소가 있는 이 소와 관계가 있는데 이 소우라고 불렸기 때문에 우리 소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소는 순연한 백색 순연한 흰색이다 이거죠. 그래서 백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백의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 흰소를 타고 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백의 민족은 이 흰소를 타고 온 민족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그 보살 사상의 원뿌리인 그 절에 가보면 그 벽면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모두 다 흰소가 등장, 흰소가 그 흰소가 나오지 검은 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의 민족은 바로 흰소를 타고 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환구문학순에서 이제 밝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열 번째로 TBS의 까이라사하고 이제 까이라샤, 예, 까이라샤, 예, 이거가 중요한데 이 연화종자, 한자로 번역하면 연화종자인데 이거 생명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벳에서 뭐냐면은 까이라사가 된다. 이 빛을 비추는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티벳 이 까이라스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이 원래 불교의 원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티베트까지 이제 숨어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냐면 만든 종교가 토속 종교가 바로 이 백교라는 건데 본교죠. 이게 바로 보살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이라사는 바로 빛을 비추는 산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의 말인 버머를 만들게 되었고 나가마야에서 버머가 뭐냐면은 만들게 되었고 우리의 D형 유전자에서 C형 유전자로 변이되어서 O형 유전자, N형 유전자로 전이하게 되었던 이런 뭐냐면은 역사가 우리가 서해 대평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황색이고요. 그래서 그 황색은 바로 D형 유전자를 대표하는 바로 티벳에 지금 현재 상당한 유전자가 있다고 말하는 바로 이 원 D형 유전자, 즉 최초로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젊은 토기를 사용했던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왜 오방, 오색, 오령, 오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현재 네팔과 쓰고 있는 말이 사촌지간인가. 예, 네팔이 사촌이니까 부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나라들과 우리는 앞으로
연방국가를 만들어서 과거에 우리의 그 황국 사이에 그 연방국가 형태로 연맹국가 형태로 연방국가 형태로 나가는 그런 웅장하고 뜻이 큰 그런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6일 예 오늘 금요일이죠. 황금의 학술은 꼴짱 김수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